서양 속담입니다. The road to hell is paved with good intention.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는 말인데요. 좋은 의도로 일을 시작했는데 비극적인 결말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5글자로 압축하면 선의의 역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이 선의의 역습이 대한민국을 덮치고 있습니다. 평등을 향한 정책이라고 여겨졌던 것이 오히려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는 상황, 즉 평등의 역습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이동관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명예총장이 윤창현 교수, 김대호 소장 등과 함께 쓴 책 평등의 역습에서 이 상황을 데이터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세계 1차 대전 이전에 상위 1%의 사람들이 소득의 20% 이상을 가져갔는데요. 이게 1, 2차 대전을 거치면서 10% 이하로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990년대 이후에 다시 상승을 거듭해서 지금 상위 1%의 소득은 전체 소득의 1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미국의 상위 1%는 미국 전체 소득의 23%를 차지하고 있고요. 중국은 15.1%, 독일은 13.2%, 우리 한국은 12.2%, 프랑스 11%, 일본이 약 10.9%로 그 뒤를 잇고 있다고 동국대학교 김낙년 교수는 이야기합니다. 이 수치로 보면 우리나라 상위 1%는 다른 나라와 대비하면 중간 정도의 위치에 있습니다. 정작 문제는 상위 10%입니다. 상위 10%의 소득 점유율을 보면 매우 위태롭습니다. OECD, 칠레와 터키의 상위 10%가 국민 전체 소득의 50% 이상을 점유하는데 이 두 나라를 제외하면 한국이 심각성 2위입니다. 미국 바로 다음이죠. 즉 미국의 상위 10%가 약 47%의 부를 점유하고 있고 한국은 약 43% 정도라고 합니다. 이 수치들은 연구자나 연구기관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동국대 김낙년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이와 같습니다. 소득 불평등을 말하는 진위계수는 0.3입니다. OECD 평균이죠.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김낙년 교수는 이 진위계수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1만 명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소득을 신고해서 통계청이 작성하는데 이 진위계수에는 초고소득자와 초저소득자가 누락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 교수는 고달픈 작업을 하죠. 바로 국세청의 소득세 자료를 다 봅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의 국민계정을 또 들여다보죠. 이것으로 통계화했습니다. 이것은 21세기 자본이라는 책을 써서 세계적인 불평등 상황을 지적한 토마 피케티의 방법론과 같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비교에 매우 유용합니다. 자,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불평등도 진위계수보다는 김낙년 교수의 자료가 훨씬 부합하죠.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현대기아차 노동자는 약 9,400만 원을 받는 데 비해서 하청기업의 노동자는 4분의 1 수준을 받습니다. 그래서 상위 10% 임금소득자가 하위 10% 임금소득자보다 4.3배나 더 받는 통계가 나오는 겁니다. 이 불평등보다 한 끗 높은 곳은 미국이에요. 미국은 5.07배, 그러니까 약 5배입니다. 불평등이 심화되는 것은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민주주의는 전 세계적으로 발전해 왔고 시장경제도 성숙해 왔는데 왜 경제적 불평등은 90년대 이후에 심화되어 올까요? 이유는 3가지가 있다고 평등의 역습은 이야기합니다. 첫째, 지식정보화. 둘째, 세계화. 셋째, 신자유주의. 평등의 역습은 이 중 첫째와 둘째가 매우 주요한 원인이고 세 번째 요소도 약간 영향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렇게 불평등이 심화는 세계적 현상인데 유독 우리 한국이 미국 다음으로 불평등이 심각한 것은 왜일까요? IMF 전까지 한국의 소득 분포는 매우 모범적이었는데 말입니다. 왜 그 이후에 이렇게 심각해져 왔을까요? 바로 공공부문과 민주노총이 가장 주요한 원인입니다. 앞서 살폈듯이 상위 1%의 소득 집중은 유럽 국가들과도 비슷합니다. 문제는 상위 9%의 소득 상승폭이 매우 커진 거죠. 그 상위 9%에는 크게 두 영역이 있습니다. 한 곳은 공공부문이고 다른 한 곳은 대기업 생산직이죠. 이 영역이 상위 9%를 대부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부문은 소득만 높은 것이 아닙니다. 고용도 안정되어 있고 노후도 보장되어 있어요.
특히 공공부문은 최강입니다. 지금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을 보기 위해 청춘을 다 보내고 있는 것도 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불평등을 어떻게 시정해 가야 할까요?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하위층을 전부 상위층처럼 하는 방법. 두 번째는 상위층과 하위층을 공평하게 하는 방법. 동일 노동에 동일 임금을 부여하는 방법 말이죠. 그리고 한 번 시험으로 인생이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업무에 따라서 유동하는 그런 방법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법이 좋아 보입니까? 당연히 첫 번째 방법이 좋죠.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방법이 현실적이라고 보이시나요? 두 번째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요? 문 대통령과 청와대 386들은 첫 번째의 길을 갔습니다. 선의였죠. 그러나 2년 동안의 정책 실험은 참담한 실패가 되었습니다. 상위 10%의 소득은 10% 이상 상승한 반면 하위 10%의 소득은 17% 이상 하락하고 말았습니다. 선의로 가득했던 최저임금제는 한계 자영업의 숨통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생존을 걸고 있었던 한계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소멸시켜 버린 거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멋진 그림은 특권화된 공공부문만 강화시키고 말았습니다. 1인당 20억이 드는 공무원을 위해 국민들은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차라리 저 돈이면 얼마나 많은 한계 가정과 기업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자, 평등의 역습이 발생했습니다. 진정으로 평등을 원한다면 이 현실 앞에서 수단을 바꿔야 하겠죠. 그래야 진심이라 할 것입니다. 만일 계속 상위 10%를 위한 정책을 펴며 입으로는 평등을 외친다면 민심의 역습에 휩싸일지도 모릅니다. 평등의 역습 저자들은 어떻게 해야 신평등을 이룰 수 있는지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민의 바람이자 시대정신일 듯합니다. 이 책은 그런 면에서 지금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에게 보내는 촉비일 듯합니다. 고맙습니다. 홍센입니다.